재고자산 평가법입니다. 평가법. 자, 기말 재고 수량 결정 방법 이해하시면 되고요. 기말 재고 단가 결정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재고자산 평균법의 내용입니다. 자, 기말 재고 수량 결정 방법이고요. 실질 재고 조사법입니다. 실질 재고 조사라는 것은 기말이 되면 그때 한꺼번에 실제 재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종류가 많을 때 이런 형태를 많이 취하고요. 아니고 계속 기록법으로 할 수 있는데 계속 기록법은 나갈 때마다 하나씩 골라가지고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빼주시면 돼. 하지만 그 종류가 너무 많아버리면은 실질적으로 로스 나는 것들 5% 뭐 3%까지 본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마트에서도 실질적으로 100%의 물건 중에서 3%에서 5%는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뭐 재고 관리 소홀 혹은 도난 등으로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질 재고 조사법은 그걸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없어졌구나 라는 것은 파악해낼 수 있죠. 내 눈으로 생검한 재고 조사가 되니까요. 그래서 도난, 파손, 증발, 기타 원인에 의해 가지고 감손 또는 감모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과대 계상이 될 수 있다. 즉 이익이 적게 나온다. 자, 이거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증발된 양은 알 수 있지만 원인에 의한 감손이나 감모량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낼 수 없어요. 그죠? 왜 빠졌는지를 이유를 이렇게 달아낼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기록법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거래가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빈번하지 않을 때 적합하고요.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시킬 수 있는 거지. 나중에 이거 다 하고 나면은 그 실질 재고 조사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한 양하고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계속 기록법을 통해서 재고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 계속 기록법과 실질 재고 조사법의 오차의 범위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실질 재고 조사법으로 물건의 재고를 재세팅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기록법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면 결국적으로 없어지고 돈 안 되고 한 거는 몰라요. 그러면은 나중에 재고 조사를 딱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재고가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가소 계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익분이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진 걸 모르고 이익이 많이 난 것처럼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요, 기말 재고 단가 결정 방법은 개별법이 있습니다. 개별법은 상품 하나하나의 단가를 이용하여 가지고 종류가 적고 거래가 빈번하지 않는 보석, 골동품 등의 고가 물품의 개별법의 단가를 이용해 가지고 산정을 하더라. 기말 재고 단가 결정 방법이고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간 것을 먼저 매출을 시킴으로써 단가를 결정짓는 거예요. 내가 100원에 받았고 그 다음 110원에 받았고 120원에 받았어요.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그 물품의 가치가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재고 떨어질 때는 뭐예요? 먼저 100원에 받은 거 먼저 떨어주는 거예요. 먼저 떨어지고 나면은 그 제품이 먼저 떨어졌다는 것을 알죠. 이런 경우에는 제품을 먼저 출고시키고 가치를 제일 낮은 걸로 빼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100을 한다고. 후입산출법은요. 100원, 110원, 120원인데 나중에 나온 그 가치가 최근 거가 돼가지고요. 후입 먼저 들어간 게 아니고 나중에 들어간 거 먼저 선출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뺄 때 뭘 빼야 돼요? 100을 빼야 돼요? 120을 빼야 돼요? 120 먼저 빼준다고.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시가 반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가 반영을 하기 위해서. 현재의 흐름에 잘 팔리는 제품이라 하면 현재 거에 포함시켜서 팔라 이 말이에요. 그죠? 나중에 팔면 뭐가 돼요? 똥값 된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똥값 되는 거 가치가 있는 거 먼저 오더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풀어라는 거죠. 그렇게 푸는 것이 후입선출법입니다.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는 적합하지만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총 평균법이 있고요. 총 평균법은 총 매입액을
총 매입량으로 나누어 가지고 가중평균 단가를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죠?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쉽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월에 있어서 입고 출고량을 다 산출을 하다 보면은요, 산출하다 보면 1월 1일 날 100개가 들어오고 그 단가가 100원이었어요. 10개가 들어오고 그 단가가 100원이었어요. 근데 2월 1일 날 똑같이 10개가 들어왔는데 입고 단가가 120원이었어. 그죠? 그리고 나중에 8월 1일 날 물건이 10개가 들어왔는데 그때는 더 올라가지고 140원이 됐단 말이에요. 140원이. 그러면은 내가 1차적으로 출고하는 시점에 수량만 먼저 출고를 하자 이 말이에요. 수량만. 그래서 10개를 먼저 출고를 하고 단가는 이후에 정산을 할 때의 평균 단가를 때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100원 플러스 120원 플러스 140원 나누기 3을 하면 120원 나온다고 그죠? 그래서 평균 단가의 120을 곱해서 그 가치의 금액을 만들어서 10개가 출고가 된다 하면 1200원을 빼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동평균법은 뭐예요? 이동평균법. 그 구간마다의 수량과 단위에 따라서 평균을 낸다는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월 1일 날 10개의 수량이 입고되었고요. 단가는 100원이었어요. 2월 1일 날 10개 다시 입고됐고 단가는 120원이었고 8월 1일 날 140개가 들어왔고 그 단가는 10개가 들어왔고 그 단가는 140원이었어요. 자, 출고가 4월 1일 날 됐어요. 4월 1일 날. 4월 1일 날 출고가 됐다 하면 그 출고 수량은 10개였어요. 어느 단가 적용할까요? 이동평균법은 1월 1일과 2월 1일 이 두 개의 평균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 더하기 120 나누기 2가 되죠. 그러면은 수량인 10개 곱하기 110은 뭐가 됩니까? 1100원이 된단 말이죠. 1100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동평균법, 총비용법, 예시까지 이야기를 드렸고요.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니까 그 내용 미리 머리에 꼭꼭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가법은요. 시가로 평균한 가액 중에서 그 가액이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는 방법이다. 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